금년도상으로 봤을 때는 탐구 영역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사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접수자 인원이 크게 늘어났고, 반대로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이라든지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접수자 기준으로 한 2만 명대 인원이 지금 현재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도 탐구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수시에 탈락한다라든지 이런 학생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대단히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N수생들이 21년 만에 최고 수치인 16만 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서영고 상위권에 재학 중인 학생들조차도 다시 한번 수능을 봐서 의대 재도전을 한다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을 것으로는 추정이 되는데, 상위권 학생들에게 수능으로서의 변별력 확보가 그 어느 해보다도 지금 요구되는 상황인 거죠. 금년도 전국 의대 수시 지원 결과는 지난해가 한 5만 7천 명 정도가 원서를 냈다라고 하는, 금년도가 지금 7만 2천 명이 냈기 때문에 한 15,000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실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의대 지원자 수가 늘었고, 그리고 졸업생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번 수시에서도 재도전에 나섰던 N수생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중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만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범위를 좀 넓히면서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상대평가 주요 과목인 국어, 수학은 지난해 본수능 때 당초 예상과 달리,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빠지면은 좀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 것인가 했는데, 국어, 수학은 모두 어려웠죠. 그래서 국어, 수학은 지난해 다소 어려웠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6월 때는 좀 쉽게 출제될 걸로 봤지만은 지난해 어려웠던 본수능보다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또 9월달 평가 모의고사 때는 국어 같은 과목에서는 100점을 맞아야 1등급 커트라인에 될 정도로 매우 쉽게 출제가 된 거죠. 그러면은 국어하고 수학은 금년도로 봤을 때는 6월은 너무 어려웠고 9월은 또 너무 쉬웠고, 그러면 일단 9월 평가 모의고사 때처럼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난해 본수능과 금년도 6월달 정도로 비교점을 둬야 될 건데, 6월이 원래 의도는 지난해 본수능 때보다는 다소 좀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출제 의도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렵게 나온 거기 때문에 6월달보다는 쉬워지면서 지난해 본수능과는 다소 좀 비슷한 수준 정도로 예상이 되지 않을까, 국어, 수학 이렇게 예상이 되고, 영어는 지난해가 1등급에 들어오는 비율이 4.7%였죠. 2018학년도 절대평가 도입일에 4%대가 나오기는 처음으로 매우 어려워진 거죠. 킬러 문항 빠지면서 영어는 일단 제일 어려운 시험이 지난해 수능에 되었고, 근데 또 너무 어렵다고 지난해 영어가 평가됐는데 이번 6월달 시험에서는 1등급 비율이 1.4%대 나온 거죠. 1.4%는 한 번도 사실상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시험이었고, 실제 1등급에 들어온 학생이 5,000명대밖에 안 됐던 거죠. 지난해 본수능 때 어려웠을 때가 2만 명이 1등급에 나왔었는데 이번 6월달에는 그게 좀 쉬워질 걸로 했었는데 5,000명밖에 안 나올 정도로 1%대의 1등급이 나왔고, 9월달에는 갑자기 10%로 늘어나면서 그게 또 4만 명으로 늘어난 거죠. 그 영어 시험은 지난해 본수능 때 1등급이 2만 명, 6월달에는 5,000명, 9월달에는 4만 명이 넘어간 상황이다.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9월달은 지나치게 쉬웠다, 9월달보다는 다소 어려워야 되고, 지난해 본수능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쉬워야 되는 게 정상적인 패턴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해 본수능 이상 정도로 어려워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지난해 본수능 정도 수준 정도만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1등급에 들어오는 가능성은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영어 과목은 사실 2등급 이내만 들어오면은 특별하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다만 국어하고 수학은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에서 상당한 격차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사실 국어, 수학 어느 과목이 더 중요한 과목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채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금년도에 탐구 과목에 대해서 수능 접수자의 아주 특이 동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사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접수자 인원이 크게 늘어났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만 3천 명의 접수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도 2만 2천 명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럼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4만 3천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3등급 이내에 진입하는 학생이 지난해보다 한 10,000명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고, 100분위 점수라든지 표준 점수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지금 나오는
줄어들고, 반대로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이라든지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접수자 기준으로 한 2만 명대 인원이 지금 현재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만큼 가탐에서 1, 2등급 진입하기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졌고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문과가 늘어나서 사회탐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자연계를 지원할 때 사탐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 중에서 다 사탐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결과가 이제 채점 결과가 나오면은 탐구 영역이 지금 문이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유불리가 또 작동이 될지, 금년도 상으로 봤을 때는 수능 접수자 기준의 어떤 그 급등락이 벌어지는 상으로 봤을 때 탐구 영역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의대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도 탐구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수시에 탈락한다라든지 이런 학생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대단히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교시 탐구 영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볼 필요가 있고, 또 채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탐구 영역에 대한 대학별 반영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불리 사항은 정밀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된 이제 첫 해죠. N수생들이 21년 만에 지금 최고 수치인 16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의대 모집 정원 확대와 연결이 된 상황에서 지금 N수생들이 21년 만에 최고로 많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N수생들의 수준이 과연 평소 때보다는 더 높은 수준대 학생들이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평소 때보다 더 높은 수준대 학생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고3 학생들은 아무래도 실제 본수능에서는 조금 점수가 밀릴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시험을 보지 않았고 본수능 때 지금 수능 접수를 한 학생들이 한 9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반수생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서영고 상위권에 재학 중인 학생들조차도 다시 한번 수능을 봐서 의대 재도전을 한다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실제 이 9만 3천 명 중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느냐, 상당수 들어와 있을 것으로는 추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될 수가 있고, 또 의대 모집적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에게 수능으로서의 변별력 확보가 그 어느 해보다도 지금 요구되는 상황인 거죠. 출제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변별력을 높게 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험생 분포 상으로 봤을 때는 이례적 상황으로서 21년 만에 N수생이 최고로 많고, 또 의대를 또 개장한 수험생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난이도 조정 자체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 종합반 학원 같은 경우에 갑자기 그 의대 모집 정원이 좀 늦게 학정 발표가 된 거죠.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뭐 의대를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뭐 종합반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분위기보다는 혼자서 독학으로 재수를 한다라든지 특정 몇 과목 정도만 해결을 하는 상황에서 자습실을 이용한 어떤 재수 형태,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보다도 좀 많아진 거고, 그리고 실제 또 의대 지원 결과 자체도 지난해보다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대를 개장한 N수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금년도 전국 의대 수시 그 지원 결과는 지금 현재 지난해가 한 5만 7천 명 정도가 원서를 냈다라고 하면, 금년도가 좀 7만 2천 명이 냈기 때문에 한 1만 5천 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시 모집 정원 자체가 한 1,100명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지난해 30대 1에서 한 24대 1 정도로 낮아졌는데, 지원자 숫자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1만 5천 명 정도가 더 늘어난 상황이니까 실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의대 지원자 수가 늘었고, 그리고 졸업생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번 수시에서도 재도전에 나섰던 N수생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50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약 한 60%가 수시로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40% 정도가 정시로 배정이 된 상황이죠. 근데 수시에 이제 당초 선발하려고 했던 인원에서 중복 합격으로 또 빠져나가고 하면은 기존 정시에서 처음 선발했던 인원보다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지금 현재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일단 많이 또 수시에서도 그렇고 정시에서도 그렇고 많이 합격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일반 학과의 합격선 자체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됐기 때문에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중복 합격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복 합격이 늘게 되면 결국 추가 합격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고, 최초 합격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들의 그 예비 번호 순번 자체가 더
많이 돌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정시에서 3번의 원서를 내지만은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추가 합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지원자 대비 모집 정원으로 봤을 때는 미달 학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점 결과가 나오고 수시의 어떤 그 최종 어떤 그 합격 여부가 결론이 나면은 정시 지원을 할 때는 금년도에는 무전공 선발로 인해서 어떤 문과 학생이 이과 학생이 무전공 선발에 얼마만큼 지원을 할 것이냐, 또 상위권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느냐, 또 경쟁률의 상황이 지금 지난해에 비교해 봤을 때는 학과별로 어떻게 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최상위권 의대조차도 정시에서는 추가 합격으로 인한 실질 경쟁률은 상황에 따라서는 미달 대학의 가능성도 의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위권이라든지 중하위권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대학의 문호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컨디션을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지금부터는 좀 잠자리에서 좀 일찍 들어가고, 또 8시 10분에 또 입시를 해야 되고 8시 40분에 또 1교시가 또 수능 시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선 조금 일찍 좀 자면서 충분한 뭐 수면이라든지 또 안정적인 수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모든 수험생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사실 잠도 잘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은 사실 다 동일한 조건들인 거죠.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모든 수험생들이 다 어렵고,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커트라인이 뭐 1등급이 뭐 80점이 됐던 것이 70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좀 긍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시험 시작부터 발생하더라도 다 같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좀 강한 멘탈 관리, 긍정적인 생각이 좀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사실은 뭐 한두 문제 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전체 문항을 다 맞느냐 안 맞느냐에도 걸려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뭐 치수 줄이고 이런 건 당연한 얘기고, EBS 변형된 문제라든지 새로운 문제도 끝까지 한번 돌발 문제들이 나오는 것에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좀 풀어보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라든지 새로 모의고사 풀면서 괜히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고 못 풀게 된다라고 하면 자신감만 잃을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답 노트 위주로 반복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그 부분을 한 번이라도 더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중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만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범위를 좀 넓히면서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험과 시험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지금까지 미진했고 지금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불과 한 10분에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가고, 너무 또 안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혹시 심리적으로도 조금의 범위를 좀 넓혀서 어떤 내용물들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혹시 안 가지고 와서 괜히 또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컨텐츠를 챙겨서 가지고 가는 것도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금년 한 해 뭐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 수능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 이상으로 좀 나올 수 있기를 좀 바라고, 특히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처음 시작할 때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킬러 문제가 중후반에 대체적으로 배치되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정해진 어떤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지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시면서 멘탈 관리를 하면서 돌파를 해 나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고,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 학원에서도 또 여러 가지 예상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또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정시의 합격의 길도 대단히 문호는 크게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날 시험을 잘못 봤다 하더라도 채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시험 최선을 다하시고 시험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좋은 기회가 많다라는 것도 생각을 가지죠.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험 당일까지 임하시고 그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